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미국 시간을 기준으로 현재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접어들면서 파이 네트워크에도 잠시 큰 업데이트가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용한 시기에도 생태계에서 어떤 흥미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그레이션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루에 20만 개씩 진행을 해오다가 연휴가 시작이 되면서 상당히 느린 속도로 속도가 떨어진 것을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에 캔리님이 공유를 해주신 이 코어팀과 개발자들 대화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12월 21일에 있었던 코어팀 대화에서는 연휴 시즌이라 많은 팀원이 휴가 중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크리스마스 새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서 많은 코어팀 멤버들이 휴가를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대응 가능 시간이 제한될 예정이고 긴급하지 않은 이슈의 경우 1월 2일까지 연락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수많은 문의가 바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거나 이 마이그레이션의 속도가 갑자기 줄어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연휴 기간 동안 마이그레이션이 잠시라도 다시 급상승해서 진행이 될지 이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전에 미국 시간 기준으로 주말에는 코어팀이 쉬는 것이 보통이었고요. 그렇게 쉬는 기간에는 마이그레이션 또한 비례적으로 중지가 되거나 매우 낮은 속도로 조금씩 되다가 많은 식의 패턴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 연휴에도 같은 패턴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이 지갑 마이그레이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역시나 중국 지역에 마이그레이션은 진행은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높은 수량을 가진 지갑은 아직도 보이질 않고 있다. 이건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노드 보너스가 들어오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중국 지역에서 오랫동안 채굴을 해왔던 지갑들은 그래도 10,000파이 이상이 가끔씩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이 지갑들을 분석을 해보면요. 6,000파이 이상도 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가끔씩 8,000파이, 9,000파이가 한두 개 정도는 보이는데 대부분 6,000파이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전과 큰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코어팀이 중국 지역에 관해서는 낮은 물량 위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야만 이런 데이터가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수치 또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파이 공식 계정에서 포스팅이 올라왔습니다. KYC와 마이그레이션 유예기간이 1개월 연장이 되면서 2025년 1월 30일에 마감이 된다라는 포스팅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 포스팅이 달리고 나서 커뮤니티 분위기는 긍정 50%, 부정적으로 보는 유저들 50% 이렇게 반반 나뉘어져서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예로 파이 초기 인플루언서 중에 한 명인 에디의 경우에는 이 포스팅 댓글에 내가 항상 말을 해왔듯이 코어팀은 계속해서 날짜를 연장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해서 코어팀이 지속적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반대로 파이 팟캐스트 계정은 이 댓글에 다시 대댓글을 달았는데요. 물론 이것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좀 더 이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큰 그림을 그려보길 바란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주자 라는 댓글도 함께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파이 네트워크는 2025년 1분기에 오픈 네트워크를 열어야 하는 만큼 이 KYC와 마이그레이션의 유예기간은 더 이상 연장 없이 이제는 마무리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 과정을 마지막 단계로 보고 코어팀이 최종 정비와 함께 조만간 명확한 발표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화제를 좀 전환해서 모바일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2024년 하반기를 빛낸 업종별 모바일 앱 순위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가상화폐 카테고리가 있고 여기에 파이가 3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위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실 겁니다. 올해 중순부터 포브스 코리아나 모바일 인덱스 순위가 자주 미디어에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 순위 자체는 매우 익숙해진 순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번엔 모바일 인덱스 2022년 당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가상화폐 순위를 보게 되면요. 당시 파이 네트워크는 업비트 거래소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었고요. 당시 빗썸이 3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이죠. 2023년 상반기를 빛낸 업종별 모바일 앱 순위에서도 파이 네트워크가 업비트에 이어서 그대로 2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6월 들어서 2024년 상반기를 빛낸 업종별 모바일 앱 순위에서는 업비트, 빗썸에 이어서 파이가
3위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단계 내려앉았는데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데이터에서도 여전히 3위를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의 이 순위 경쟁을 보면은 대부분 메이저 거래소들과 순위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놀랍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리 암호화폐 채굴 앱이 무료 앱이다 또는 쉽고 이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앱들은 파이 앱만 있는 것은 아니죠. 수십 개, 수백 개의 무료 채굴 앱이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보통 10위권 안에 잠시 이름을 올리고 한 분기 정도가 지나고 그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 보통인데, 파이 앱 같은 경우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탑 순위권을 유지해 왔음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해줬고요. 저는 이것은 파이도 하나의 역사성을 증명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이는 거래소 상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태계와 커뮤니티의 역사성이 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역사성을 얘기를 할 때는 비트코인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요, 가격이 하락이 오는 시기가 있고요, 또 아무리 큰 퍼드가 온다라고 해도 다시 가격이 회복을 하면서 더 크게 상승하는 패턴을 긴 역사를 통해서 증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약세장이 온다라고 해도 비트가 큰 하락을 맞는다라고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성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할수록 더 꾸준히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강력한 지지선이 구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은 망하지 않는 암호화폐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비트코인은 이런 역사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 우리가 굳이 거래소 차트에서 이 특징을 찾지 않더라도 지난 약세장에서 모든 모바일 채굴 앱들이 다 망해갈 때, 또는 이 다수 앱들이 스캠으로 판명이 났을 때, 또는 어떤 앱들은 10위권에 잠시 이름을 올렸다가 대부분 1년 안에 그 앱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파이는 지속해서 수년간 2위 아니면 3위권 정도의 넘사벽 순위를 보여주었고요. 현재 강세장이 왔을 때도 역시나 타 거래소에 밀리지 않고 꾸준히 이 상승 랭크를 유지했다라는 점에서는 파이 또한 다른 방식으로 역사성을 증명해내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예로 한때 파이코인과 정말 많은 비교를 해왔었던 이 마르스 코인, 많은 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마르스 토큰이 상장이 되고 나서 가격대가 이렇게 쭉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어떤 차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르스 커뮤니티에서 또는 생태계에서 이전에 지속적으로 이 토큰의 가치를 우리가 얘기를 해왔던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마르스라는 생태계에서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가격을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심리적 지지선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고 싶고요. 제가 이 토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물론 틀렸을 수도 있지만은 아마도 이런 토큰에는 그런 내러티브나 역사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차트를 보게 되면요, 초반 인플루언서 또는 개발팀만 커뮤니티에게 물량을 크게 떠넘기고 그냥 엑싯을 하고 끝이 난 그런 차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경우는 가격이 좀 더 떨어진다 싶으면 본인들도 이 지지 라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손해를 보기 전에 털고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파이는 어떻게 될까요? 파이가 상장이 되고 나면은 이런 방식으로 하락이 되었을 때 끝도 없이 공포감을 느끼면서 모두 매도를 해버릴까?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는 거래소 상장이 되지는 않았지만 꽤 긴 시간이었죠. 2, 3년 이상 국내 최고의 커뮤니티와 생태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 P2P 거래를 해왔었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P2P 거래에 참여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 P2P 거래를 수년간 데이터를 축적해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파이 가격이 이하로 떨어지면 진짜 이건 내가 파이 바닥 가격이라고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상상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정말 수천 명,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의 커뮤니티 인원들이 그런 상상이나 시나리오를 상상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커뮤니티의 상상력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냐면요, 최악의 코인장이었죠. 2022년, 2023년에서도 P2P 거래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게 하였고요. 중간중간 파이 가격이 살짝 떨어진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이 가격이 바로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오랜 시간 심리적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하는 그런 구간이 있었고요. 이것은 놀랍게도 파이 앱도요, 이 파이도 비트코인처럼 긴 시간 동안 보여준 역사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거래소 차트가 아니라 이 수년간의 모바일 앱 사용량에서 커뮤니티와 생태계가 이 부분을 증명해 주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 하반기를 빛낸 업종별 모바일 앱 순위에서 파이 네트워크가 가상화폐 부분에서 3위로 순위를 마감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비트마트 거래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많이 검색된 암호화폐 순위 탑 10이 발표가 되었는데 드디어 파이가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비트마트 거래소 기준으로는 8주 연속 1위로 파이가 언급이 되었었는데 드디어 이번에는 2위로 발표가 되었고요. 어쨌든 이 랭킹이 시사하는 점은요. 실제 이 해당 거래소에서 어떤 코인이 인기가 있고 검색량이 높은지 또 거래량이 높은지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파이는 이 중에서 유일하게 비상장 코인입니다. 즉 그만큼 비트마트 거래소가 파이의 오픈 네트워크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고 파이의 현물 상장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거래소에서 파이 현물 상장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미디어에 노출시키고 있는지 체킹을 한번 해보면요. 일단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거래소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4위에 랭크된 거래소가 OKX 거래소이고요. 계속해서 이 파이 코인을 OKX 거래소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이 파이를 상장시키는지, 어떻게 OKX 거래소에서 파이를 매도를 할 수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설명 글들을 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큰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좀 내려가서 거래소 순위 9위에 있는 HTX 거래소, 이전에는 후오비 거래소라고 불렀었죠. 파이 IOU 토큰을 가장 먼저 상장시킨 거래소이고 당연히 이 파이 오픈 네트워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위에 위치한 이 비트마트 거래소, 그리고 20위에 위치한 HD.com 거래소 모두 파이 IOU 토큰을 상장을 시킨 거래소이고요. 특히나 16위 비트마트 거래소가 이 중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파이를 홍보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다른 거래소가 파이의 현물 상장을 관심 있게 지켜볼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는 게 흥미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픈 네트워크를 앞두고 파이챗물에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공지 글을 한번 읽어보자면요. 현재까지 파이챗물은 2021년 파이 1차 해커톤에서 수상한 이후로 무려 4년 동안 꾸준한 구축을 이어왔었고 쉬운 여정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생존해왔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PCM 파이챗물의 놀라운 이정표라고 해서 현재까지 3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플랫폼에 가입을 했고 1700만 파이가 이 파이 메인넷 지갑에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또 현재까지 5천만 개의 파이 코인이 이 파이챗물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챗물은 파이 생태계 최고의 앱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나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이 앱은 스캠 앱이다. 아니면 너무 허접해서 응원할 의미가 없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파이챗물이 파이 생태계에서 거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코어 앱으로 성장해 온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미래 로드맵도 잠시 언급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파이챗물은 오픈 네트워크 이후로는 파이 생태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블록체인을 지원하는 생태계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파이 네트워크와 PCM 옵티미즘 이 체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또 언급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프로모션이 있었는데요. 파이챗물은 골드메달 상인 기능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이 골드메달 상인 혜택으로는 앞으로 파이의 일일 인출 한도가 크게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루에 최대 1000파이까지 인출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골드메달 상인이 된다면은 더 큰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런데 참여 조건을 보면요.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PCM 지갑에 적어도 50만 파이 이상의 잔고가 있어야 된다라거나 또는 월 거래량이 100만 파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PCM 지갑 내에서 KYC 인증을 완료한 자에 해당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에 도달을 하려면 파이 생태계에서 전문 거래업자들 정도만 이 조건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파이챗물에서는 다양한 이벤트와 새로운 업데이트, 프로모션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폐쇄형 메인넷 기간을 보면요. 많은 커뮤니티 앱이 출시가 되었지만 대부분 살아남지 못하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또는 살아남다 하더라도 유의미한 거래량을 일으키거나 파이 생태계에 큰 임팩트를 줄 정도의 그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챗물의 로드맵과 현재 성장 속도 그리고 이 CEO 에드윈의 경영 철학을 살펴보면요. 현재 파이 생태계 내 이 커뮤니티 앱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사업 수완을 가진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런 분석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주요 소식 하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2025년부터 2031년까지 특정 지역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채굴 활동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대규모 채굴은 물론 개인 채굴도 금지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러시아 국가 전체 전력 소비의 약 1.5%, 2%에 달하는 수준이라는 점도 이제 기사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이번 사례는 단적인 예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에너지 소비 문제로 인해서 여러 국가에서 효율적인 채굴 코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이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점점 바닥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2030년 정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요, 대부분의 비트코인은 이제 채굴이 끝이 나게 되고요. 물론 전체 채굴이 다 끝이 나는 시기는 100년 더 넘게 남았지만은 그 100년 동안은 큰 의미 없는 채굴량만 남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거래 수수료를 위한 노드 운영 정도만 의미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자면 이 암호화폐 채굴 시장은 이 채굴이라는 비용을 비트코인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쪽으로 분산시킬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에너지 효율성에서는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는 암호화폐지만은 현재 이 러시아, 벨라루스, 크림반도, 도네츠크 등 일부 지역에서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이 파이 KYC 통과가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러시아 관련 지역 사용자들이 파이 채굴과 생태계 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당장 이런 지역에 파이코인이 채굴이 된다라거나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는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러시아뿐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미래에 암호화폐 사용이 더욱 대중화가 된다면, 누구나 암호화폐를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에너지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가진 코인들이 주목받는 그런 세상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는 파이가 너무 쉽게 채굴된다는 이유로 이 가치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요, 2, 3년 후에는 파이가 가장 스마트하고 주목받는 코인으로 자리 잡을 잠재력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폐쇄형 메인넷 마지막 크리스마스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